이어서 해충 발생을 줄여주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구체계를 이런 식물하고 같이 하면 해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선충 발생이 우려되는 밭에는 결명자 등을 돌려심기하는 게 좋습니다. 선충은 토마토, 오이, 당근, 우엉,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에 혹을 만들어 영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런 밭에는 결명자하고 메리골드를 심으면 좋고요. 달리아, 그 밖에 화분과 식물에는 상추, 쑥갓, 부추, 무 등을 채소와 함께 심으면 선충이 예방됩니다. 이때 콩과류하고는 가까이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콩류와 사이가 좋은 근류 박테리아도 결명자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청고병이나 입고병, 만활병, 유황병이 많이 발생하는 파를 함께 심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 유충에는 고추를 혼자 가면 좋습니다. 해충과 마늘, 풍뎅이나 여러가지 해충이 마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붙지 않습니다. 단옥수수하고 콩과작물을 같이 심으면 좋습니다. 페니실리움 균이 잘 자라고 뒷그루로 배추 재배가 잘 됩니다. 콩, 팥, 자원형 등과의 콩과는 긴 날개 노린재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방울토마토하고 채소로 혼식하면 좋고요. 참깨하고 토란과 호박을 혼식하면 좋습니다. 허브류는 메리골드, 로즈마리, 라벤더, 바질 등은 청벌레하고 진딧물 발생을 크게 억제합니다. 마늘과 상추를 같이 심으면 잡초 발생이 억제되고 병해충 발생도 줄어듭니다. 이제 항균 식물에 대해서 살균 효과가 있는 항균 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운 고추가 좋습니다. 캡사이신이 많아가지고 캡사이신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즙액을 마늘 즙액을 고추 즙액을 오일하고 혼용해서 충제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녹차 찌꺼기, 그 다음에 녹차 잎, 그것도 항균 작용이 일반 항생제보다 수십 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차잎을 말려가지고 작은 불에 삶아낸 후에 과일 저장 중에 살포하기도 합니다. 마늘은 살균 효과하고 살충 효과가 강합니다. 마늘 즙액하고 오일을 혼용한 마늘 유제가 충기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는 살균제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유럽 치과에서 양파를 입에 5분간 물고 있게 했습니다. 5분이면 구강살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껍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운 고추,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섞었습니다. 정향나무나 오미자, 소리쟁이, 황련, 계피, 대황, 쑥, 세이지, 로즈마리, 은행, 우동, 편백, 매실, 호두, 맹문동, 신우대, 차, 대왕 등이 항균력이 강합니다. 참고로 감귤 썩은 병은 호프나 박화, 꼬리풀을 추출물을 뿌려주면 방제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감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미자, 정향, 소리쟁이, 황련, 계피, 대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맹독 식물을 이용하는 천연농약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맹독 식물을 이용해서 디기탈리스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농합니다. 우리 화초로 많이 화단에 많이 심겨지는 이런 칸나 같은 이런 식물입니다. 요거는 독성이 5mg만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요, 거의 다 벌레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생쥐가 요거를 이렇게 추출물을 입에다 넣으면은 금방 눈에서 피토하고 몇 발짝 못 가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 디지털기스가. 그 다음에 협죽도가 있습니다. 협죽, 유두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피우는 꽃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주도에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가로수로 전부 심었어요. 통영하고 남해도 이걸 심었답니다. 몇 개 시군에서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그 나무 줄기도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침엽수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가로수로 많이 이용했던 건데 이게 맹독 적용수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그 즙액이 더간 그런 즙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충계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던 여학생이 죽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젓가락으로 끊어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즙액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그놈을 먹다가 뭐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는 가로수로 지금은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다 갱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별초 상사화라고 그랬습니다. 석산, 이별초 상사화. 이거는 이별하고 났더니 이게 이제 이별하고 나서 그러니까 잎하고 꽃하고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잎이 다 지고 나면은 이 꽃대가 오른다고 그래서 상사화라고 합니다. 옛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이 한 그 아름다운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억수같이 퍼부었는데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젖은 몸을 보고는 이 스님이 상사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부를 하고 그래도 그 생각이 안 나서 그 상사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이런 상사화가 이별초, 석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충제로서 민간요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미꽃이 있습니다. 백두홍이라고 합니다. 백두홍. 그런데 이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할미꽃 맹근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성이 비교적 이런 것들보다 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썼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구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강한 그 사약 원료입니다. 장희빈이 그 사약을 한 번 먹고 안 죽어가지고 두 번 무수리들이 두 번을 입에다 어거지로 먹였던 이 사약이 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천남성이라는 또 사약이 있습니다. 비상으로 비소 대신에 사용한 건데 이거는 누구인가요? 이게 무슨 그 사약으로 썼던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요 정도로 천남성이나 초라든가 협죽도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연 농약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할미꽃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미꽃만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독초 이용 사례를 보면요. 이런 자리공이라든가 이 자리공하고 할미꽃, 이 백두홍하고 많이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미꽃 뿌리를 캐가지고 여기다 삶아가지고 여기서 즙액을 만들어가지고 돼지감자하고 같이 우려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두홍 살충제로 해서 돼지감자 같은 양을 물을 넣고 4-5시간을 졸인 다음에 백두홍 1kg 이거 백두홍 뿌리 1kg를 물 25리터를 넣고 삶아가지고 4-5시간 삶아가지고 요 끓는 졸인 물하고 돼지감자 같은 양을 섞어가지고 쓰면은 아주 잘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행나무하고 그 열매를 이용을 해서 돼지감자하고도 추출해서 같이 쓰는 민간요법이 있고요. 이렇게 살균제 원료로서 얼마든지 많은 그런 천연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계량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토양 미생물 제재인데요. 미생물 제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익작용하고 해로운 작용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양 미생물 유익
유익한 미생물에는요, 바실러스 속이 굉장히 많고, 슈도모나스, 트라이코르데마, 스트랩토마이세스, 크라이트리디움, 아조토박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티노마이세스라고 그 방성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유익한 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바실러스 같은 건 해로운 병을 일으키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도 될 수가 있고 유익한 미생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놔뒀을 때하고 이걸 생육 촉진용으로 접종을 하면 이렇게 배추가 잘 큰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미생물을 굉장히 잘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생물을 꼭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미생물의 종류를 잘 알고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알갱이, 이런 알갱이 비료가 유박비료라고 합니다. 유박비료. 식물성 유박이 있고요. 혼합 유박이 있습니다. 혼합 유기질이 있습니다. 유기복합비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 유박이라는 것은 식물성 유박, 그러니까 콩깻묵, 아주까리 유박, 그 다음에 뭐 브루베리 박, 예를 들면 대두박, 그 다음에 쌀격, 그런 것들을 혼합하는 것이 혼합 유박이라고 그러고요. 지효성입니다. 2종 이상을 혼합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기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과수의 추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유기질은 어박, 골분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거에다가 식물성 유박에다가 어박, 골분, 해장국집에서 뼈다구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거하고 그 개껍질이라든가 저기 곤쟁이 추출물을 새우 그 뿌시래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영덕 같은 게, 그 껍질, 그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하면은 굉장히 끼토산 함량도 높고 이게 우리 작물에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납니다. 개분, 닭똥을 푹 싹해가지고 이거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개분 가공 비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 찌꺼기,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복합비료는 유박하고 골분 하는 거하고 랑베나이트하고 구아노가 들어갑니다. 아까 구아노 말씀드렸죠. 갈매기똥.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2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들은 2만원 이상 가고 적어도 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급 농산물, 경제작물을 할 때는 이걸 쓸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까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거 하려면은 이 유기복합비료 같은 거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마자박이 있는데 독성물질 리신을 함유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이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이 개나 고양이가 이걸 집어먹고 이 비료로 주는 걸 가로수나 그런데 그 비료로 주는 거를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니 물질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가령 80도가 넘으면은 이게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리신이라는 게. 피마자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유기질 비료로. 인도에서 연 30만 톤이 수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소 성분이 5% 이상 들어있어요. 요걸 한 3주먹 뿌리면은 화학비료 주는 거와 거의 동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값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카시, 그러니까 퇴비는 발효한 것을 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퇴비는 발효한 것을 발효 부산물 비료를 퇴비라고 그러고 아까 유박 비료는 유기질 비료 중에서 발효를 안 시키는 생박입니다. 그것들을 아까 그 생박을 그 유박을 보카시 소위 발효 비료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보카시가 우리말화 됐기 때문에 원래 일본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효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강과 골분을 잘 혼합한 다음에 EM 미생물을 혼합 발효를 시킵니다. 거기다 황산가리를 혼합을 시킵니다. 황산가리는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깻목을 EM 미생물 혼합액에 불린 다음에 섞은 원료 위에 슬슬 뿌려주면서 혼합을 해서 수분이 45도 내지 5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EM 미생물 희석액을 다시 혼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비료가 완성되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유기질을 하고 식물성 유기질이 다 들어가고 유용 미생물이 첨가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쌀겨에 유용한 균배양체를 조제하는 방법입니다. 쌀겨나 밀기울을 1000kg, 발효균 배양체를 1kg, 당밀 1kg, 당밀 대신에 흑설탕을 써도 됩니다. 물 200ml를 넣고 잘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쌀겨에다가 대두박 또는 쌀겨에다가 채종박이라고 하면 유채 기름짜고 남은 걸 얘기합니다. 발효 액비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쌀겨 50%, 대두박 또는 유채박을 50%를 혼합해가지고 망사자루에다 담아가지고 5kg씩 담아서 발효조에다 이렇게 통에다 넣고 재료 중량당 4배 분량의 물을 혼합해서 3개월 동안 발효를 시키면 발효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유기질 비료를 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비료를.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액비 중에서 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많은 게 생선 아미노산 액비가 되겠습니다. 그 액비 원료로는요, 생선 부산물입니다. 그 아까 게 껍데기 뭐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찌꺼기 상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곤쟁이라고 그래요. 새우 갈아 부시는 거, 새우 이제 그 새우 부산물 이제 그런 것들 생선 내장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생선 내장 그런 거 싹 모아가지고 싹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 내지 200kg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당밀 60 내지 100kg, 그 다음에 미생물 한 1 내지 5리터 이것만 넣으면은요 잘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비 원료로다가 비린내가 좀 강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 주변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농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그냥 이 고무통에다 묻어가지고 고무통에다가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꽉 막아놓으면 됩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골분 액비 만드는 골분 10kg, 당밀 5kg, 미생물 10g 이런 걸 넣고 물로 채웁니다. 밀봉해서 15 내지 30일간 발효를 하면은 그래서 500 내지 10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면은 아주 인산질 비료도 많고 카리 성분도 많고 굉장히 좋은 골분 액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채박, 아까 유채박이 그 채종박이라고도 하죠. 요구르트 액비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합니다. 유채박 3kg에다가 150도 고물통에 넣고 망에다서 고무통에 넣은 다음에 요구르트 작은 거 30개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혼합액을 상온에서 2주간 발효해서 3회 저어주면 훌륭한 유채박 요구르트 액비가 됩니다. 천의 녹즙이라고 많이 천연농법에서 이용합니다. 쑥, 미나리, 칡농콜, 도마도, 오이 등 성장이 빠른 식물 격가지, 그 식물 격가지 따고 남은 걸 흑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250 내지 1000배로 희석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미생물을 구태여 넣지 않더라도 쑥이나 미나리, 칡농콜 이런 거에서 다 거기서 미생물이 자연 발효적으로 생깁니다. 그 식물에서 그래가지고 흑설탕만 넣어주면 잘 생기기 때문에 천의 녹즙으로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초 액비, 쌀겨 10g, 유박 100g, 미생물 10g 고루 섞은 후에 용기에 담고 물 2리터를 채운 후에 물을 흥건한 상태까지 넣어서 무거운 돌로 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한 4 내지 10일간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우리 액비가 됩니다. 그에 이제 해조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밀려 옵니다. 태풍 때 그러면 이런 걸 걷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완도 같은 데 서해안 그런 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쌔켜가지고 청초 액비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건 상업용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그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 그런 데 엄청나게 덴마크 같은 데는 엄청나게 이게 밀려온답니다. 거기서 이제 노도섬이라는 해조류 추출물을 뽑아내 가지고 상업용으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난각칼슘 액비를 맹글 수가 있는데요. 난각칼슘 액비. 그 난각칼슘 액비라고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요. 난각칼슘은 300배로 이상합니다. 칼슘 결핍증이라든가 고두병, 무름병을 다 예방이 됩니다. 이걸로. 그래서 목초액이나 현미, 식초에 녹여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난각칼슘 맹그는 방법은 계란 껍데기 그 안에 속 하얀 그 막이 있어요. 그걸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식초에다 녹여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 광물, 아까 구아노, 수용성 규산염, 황산가리 고토, 아까 그 맹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딧물 방지할 때 황산아연 500배나 1000배를 활용해서 그거 같이 타서 주십시오. 그러면 진딧물이 오래 갑니다. 효과가. 제충국이나 고삼이나 데리스 아까 그 다음에 난황류 맹글 쪽에 저걸 섞어주면은 농약 사용할 때도 황산아연을 친환경이 아니신 분들은 황산아연을 섞어주면은 진딧물이 한번 죽으면은 한 달 동안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황산아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황산고토는 엽록소의 구성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작용을 촉진하고 탄수화물을 조성을 해서 결실이 향상되기 때문에 황산고토 많이 써야 됩니다. 황산가리 고토 이것도 고토가 들어갔으니까 가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죠. 수용성 규산염은 이 농민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항공 방지할 때 우리 규산염을 쓰거든요. 항공 방지할 때.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면은 굉장히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벼대가 빳빳해지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더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구아노는 이거 너무나 좋은 비료입니다. 뭐 질소 성분이 12% 이상이고요. 아까 태평양 전진도 일으키고 이 합이라는 교수가 역적이 된 거 그 말씀드렸죠. 토양 계량제는 석회석이라든가 규산질, 석회질 비료는 생석회는 이걸 우리 유기농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석회. 그러니까 돌로 구워가지고 빵 군 거, 돌로 군 걸 물만 부숴버리면 빵거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회를 몽골계 그 석회 돌을 갈아버립니다. 갈아가지고 도로마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직접 이렇게 작물에 시용을 하면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규산질, 규해석이라고 이걸 갈아주는 거 저기 합니다. 그런데 일반 규산질은 벼에만 쓰지 이렇게 별로 요즘 그 포항제철이라든가 그런 제철 부산물은 많이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돌가루보다 훨씬 효과가 성분은 많은데 저기가 좀 물리성이 안 좋아집니다. 물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유기농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유기농에는 그 물질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 중에서. 그 다음에 석회 고토는 아무리 당도 증진 위해서 광합성을 촉진하고 당도 증진하기 위해서 석회 고토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버리신 분이 있는데 이게 보조 3년마다 이게 보조로 나오는 겁니다. 공짜로. 100%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비료 효과가 별로인 줄 알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이건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은 폐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굴껍데기, 조개껍데기를 갈아가지고 맹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자가 굵은 것은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게 갈아준 것이 이 메쉬를 몽골게 갈아준 게 토양 교정 효과도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난다 이거죠. 탄산칼슘, 염화칼슘도 있고 인산칼슘, 초산칼슘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이 고두병 예방이라든가 작물을 탄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속병을 없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름병이라든가 그런 걸 다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부피 방제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연면 시비용으로 쓰면 과수에서는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CaCO3라는 성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주성분이 95%, 계면활성제가 5% 있습니다. 과일, 과육이 단단해지고 탄저병이나 고두병이 예방이 되고 배충 무름병이 예방이 됩니다. 감귤 부피 방지가 되고 과실 착색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50배로 사용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식산이라고 있습니다. 부식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스티뮬란트라고 하는데 생리활성제 비료라고 합니다. 2탄이 있어요. 2탄. 저 안에 그러니까 석탄층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2탄이 있고 피트모스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피트모스는 브루베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브루베리 심을 때 이걸 반드시 줘야 되는데 요게 원해용 배양토로도 많이 쓰이는데 통기성과 유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산도 교정용으로서 이게 많이면 많이일수록 3에 가까울수록 pH가 3, 4에 가까울수록 브루베리가 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베리를 키울 때는 5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pH를. 보통 우리가 중성은 6 내지 6.5가 잘 큰다고 그러죠. 일반 작물들은. 브루베리하고 철쭉 그런 것들은 유일한 것들입니다. 이게 유일하니 3도가 낮을수록 잘 큰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가루를 브루베리는 1년에 한 번씩 뿌려주고 피트모스를 굵은 걸 써야 됩니다. 피트모스 재배할 때 굵은 걸 쓰지 않으면 곤죽이 나중에는 비가 스며들어도 곤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모스 굵은 것을 써서 반드시 산도를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벤도나이트, 제올라이트, 폴라이트, 버미큘라이트라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조 추출물 막 넘어온 것을 추출해가지고 페놀을 하고 지베레린, 그 다음에 오옥신 그런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미노산제, 동물 깃털, 돼지털에서 추출한 것도 있고요. 닭털에서 오리털에서 추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분이나 어박, 혈분, 골분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비료로서 아주 고급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초액입니다. 목초액은 기계식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 기계식이나 수동식이 더 낫습니다. 유기산이나 아까 페놀, 초산, 그 다음에 탈 함량이 적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찜질방에서 나오는 건 아주 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 가격이 한 2, 3만 원대 한 통에 그 정도 20리터에 그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만 원짜리 이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충 기피제나 농약 혼용제 50배 내지 100배로 쓰면 살균력도 강하고 살충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초에 게나 게맛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다음에 바이오스티뮬런트, 유기농 상토도 보조가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물을 육묘할 필요는 없지만은 작물을 육묘하고 싶으면 유기농 상토를 이용해서 보조가 일반 시군에 따라서 보조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저기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중요한 게 토양 염분입니다. 염분. 작물이 내가 하우스 재배를 합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괜히 비료를 많이 줬는데도 시들시들하니 잘 안 커요. 그러면 딱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이 작물의 이시, 염분 농도가 높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충이라든가 해로운 독소가 많이 끼었을 때 그렇게 잘 안 자랍니다. 근데 대부분 90%는 이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연작을 해서 연작장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감소 정도가 이렇습니다. 딸기, 상추 전부 조금만 염분이 쌓여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아요. 인삼은 1만 돼도 염류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작물 생육이 현저한이 염농도에 따라서 소금기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연작장애를 하는 데서는 염분이 이렇게 높아요. 그동안에 퇴비를 하우스에 너무 많이 퇴비가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암모늄 비료 그런 것들을 인산질 비료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염분이 쌓이게 되면은 인산 성분이 불용화가 돼가지고 저기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산카리 성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작물이 우짜라고 잘 크지를 않아요. 뿌리를 보십시오. 이건 염분이 많은 겁니다. 염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요. 이러니 작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량이 이렇게 떨어져요. 염분이 많으면 수량이 팍팍 떨어져 버리죠.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이렇게 하얀이 이렇게 뭐 소금 뿌린 것 같이 이렇게 하얀이 밀가루 뿌린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연작장애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겁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하우스가 작물이 없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고추피에 배추도 안 자랍니다. 마늘도 안 자랍니다. 양배추도 안 자랍니다. 수박, 메론, 참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삼에서도 염류 집적 장애가 생리장애 나오는 거, 뿌리 썩은병 나오는 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 건부병 걸리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런 역갈, 색깔이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염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지 인삼은 관리하려면 예정지 관리를 2년 동안 해줘야 됩니다. 호밀 넣고 미생물 넣고 개분 넣고 갈아엎어주고 2년 동안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래야 좋은 인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4년근 이상 5년근, 6년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년은 반드시 예정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류 집적 연작장애 저감제를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한 건데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들깻잎인데 이렇게 잎이 축 처져요. 오후만 되면 이런 걸 한 2번 뿌려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DDTA라는 게 있습니다. DDTA 그런 걸로 염저하제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상추인데 염류 농도가 많아질수록 상추가 큽니까? 전혀 상추가 자라지도 않아 버립니다. 오그라서 녹아버립니다. 상추가. 인삼입니다. 인삼은 보십시오. 염류가 없을 때부터 염류 농도가 상까지 높아지니까 인삼이 자랍니까?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염류 장애를 심각하게 받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염류 저감 이 DTPA라고 킬레이트 조제 방법입니다. 이거를 킬레 수산화 나트륨 240g을 물 5리터에 녹입니다. DTPA를 680g을 물에 5리터에 녹입니다. 이걸 섞어요. 그래가지고 5톤 물에다가 이거 여기 뿌릴 때 하우스에다 뿌릴 때 이게 점적관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엽채류에는 구연산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DDTA는 과체류에 사용하면 되고요. 이런 킬레이트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면 이거 쉽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저기가 이걸 시중에서 구해가지고 사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저기는 병해충 방제, 무농약 방제 매뉴얼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라산입니다. 굉장히 강비를 잘 돼 있죠. 이게 비배관리가 잘 된 겁니다. 자, 사과 한번 보십시오. 석회 유황합제 언제 뿌리고 석회 보르덱 언제 뿌리고 석회 보르덱은 그러니까 6월달부터 9월까지 뿌리는 겁니다. 한 3번, 4번 뿌려주면 좋습니다. 기계유 유제 3월달에 한번, 11월, 12월달에 한번 유화 식용유 이거는 전착제입니다. 교미 교란제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봉지 씌우기 쉬웁니다. 그 다음에 님, 데리스, BT, 고삼, 제충국 이 식물 추출물로 이거 방제를 해주고 섞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친환경 유기농 사과 충분히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주요 병입니다. 사과라든가 과수, 검은마른병, 갈색무늬병, 검은별무늬병, 견무늬 썩은병. 견무늬 썩은병하고 사과 탄저병하고 갈색무늬병이 제일 사과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은 약을 칠 때 탄저병 약 칠 때 같이 쳐버리면 돼요. 다 한 약 치면은 다 듣습니다. 보르덱 치면 돼요. 보르덱. 만병통치약입니다. 보르덱이. 그 다음에 걸름병, 과실 곰팡이병, 근두암종병. 근두암종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따 말하는 그 아인산염을 제조해서 쓰면 됩니다. 아인산염. 토양병입니다. 이게 가장 심한 토양병인데 유황병이라고 그럽니다. 후사리움의 옥시슨 포럼에 의해는 거 이렇게
밤에는 썽썽하다가 낮에 오후만 되면 시드는 거예요. 이게 시드는 병입니다. 이게 세균병이에요. 이거 세균병에서 온 게 있고 저기가 온 게 있습니다. 곰팡이에서 온 게 있는데 둘 다 골치 아픈 건데 이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미 걸리면 늦기 때문에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약한 균입니다. 가장 어렵게 하는 균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르도액을 토양에 뿌려주든가, 토양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보르도액을 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회유황합제, 그 다음에 역병약 아인산염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게 제피 곰팡이병입니다. 딸기에 오는 건데요. 이렇게 아주 포자는 바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피 곰팡이가 채소에서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뭐 과수에도 생기고요. 다 옵니다. 보트리스 시네리아라는 이 균이 굉장히 다범성 균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 난황류 같은 거, 천연물 같은 거 혼합제 가지고 충분히 방지가 돼요. 흰가루병도 난황류 가지고 잘 방지가 됩니다. 흰가루병 이렇게 하얀 이게 저온 때,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을 때, 요때 흰가루병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활물 기생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연 배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난황류만 뿌려도 저건 예방이 잘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추, 딸기 그런 역병균, 이 역병균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면이 다 녹아버리죠. 장마철에는 이게 꼬리가 달려가지고 헤엄치고 다니는데요. 이게 6km까지, 하루에 6km까지 헤엄쳐 간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균입니다. 요것들은 아주, 감자하고 고추가 제일 심한데, 감자가 굉장히 심해요. 감자가 다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자 종자까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파리라는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 약은, 아까 아인산염 뿌려주면 됩니다. 아인산 조제 방법입니다. 제조 방법. 1000ppm으로 제조할 때는 2의 연면 살포시에 토마토 흰가루병 75% 방지가 된다. 그 다음에 역병도 방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1톤 제이신 소량의 물 한 말에 아인산 1000g을 먼저 녹인 다음에 수산화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성가리라고 하는데 이걸 소량씩 첨가하면서 완전히 녹인 후에 그걸 전체 사용량에 첨가하면 됩니다. 1000ppm 농도로 1000배액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다 없어집니다. 이곰팡이하고 역병도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병약이 농약도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전부 이게 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뚝 터뜨리면서 이게 꼬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유주자균이라고 그럽니다. 이 꼬리가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00배로 그러니까 2000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다 방법이 있습니다. 물 한 말에 아인산 20g, 수산화칼슘 18g 이렇게 해서 pH를 5.5, 6.5가 됩니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역병약으로는 최고입니다. 역병약. 그 다음에 과수 채소 탄저병 이게 제일 병 중에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로메렐라 싱귤라타 이렇게 땅콩알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안 가는 놈이 없어요. 사과부터 모든 과수에 다 갑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분화가 됩니다. 이것도 보르데액이죠. 보르데액. 꽃곰팡이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르데액이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하고 천연물하고 아까 식물 추출물하고 한번 섞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과수, 해충 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친환경 혼합제에다가 이것은 황산아연을 해주면 효과가 2달 이상 간다 이거죠.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통이 다른 약을 교살포해야 저항성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만 뿌리시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기계유제 뿌리고요. 겸이교란이 설치하고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덱 이게 흑성병하고 적성병 방지에는 석회유황합제 유일하니 배에서만 석회유황합제가 효과가 더 높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은 석회보르덱을 쓰는데 석회유황합제를 여기서 봄에 5도액으로 만들어서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살포 간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꼬마, 배나무 이, 거위벌레, 배나무 면충 이것들은 BT 미생물이라고 했었죠. 아까 BT제. 지금 농약방에서 파는 유일한 미생물제가 이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BT제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써도 되지만은 어떤 뭐 니모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리스라든가 제충국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난황류를 자기가 만들어 썼다 하면 거기다 섞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황류에다 BT를 섞어준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깍지벌레 응애는 하계 기계유 유제라든가 파라핀 오일이죠. 요거하고 BT하고 섞어주면 좋습니다. 배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붉은별 무늬병하고 배 흑성병, 검은별 무늬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석회 유황합제를 잘 써야 된다.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추출물 나머지는 가지고 방제합니다. 포도도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고삼이나 계피, 고삼 파라핀오일 2에 살포하면 됩니다. 그냥 깍지벌레, 쌍점, MM이충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요. 이런 병은 석회 유황합제하고 보르도액 2, 3에 살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석회 유황합제는 초기에 살포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충국이나 님, 아까 미생물 살충제 BT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방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도 문제 병의 중은 이제 갈색무늬, 탄저, 노균, 흰가루, 새눈무늬, 쌍점, MM이충. 그러니까 고삼, 데리스라든가 제충국, 니모일을 활용을 하든가 난황류에다 섞어서 그걸 조금만 섞어줘도 됩니다. 난황류에다 니모일을 조금만 섞어줘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해충은 다 문제가 없는 거고 병은 석회 유황합제보다는 석회 보르도액을 취해가지고 다 방제를 해줍니다. 석회 보르도액.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는 딱 한 가지만 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계유제 살포해야 되고요. 교미교란제 설치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아연 보르도액을 써줘야 됩니다. 복숭아는 석회 보르도액 쓰면 큰일 납니다. 꽃피기 전에 아연 보르도액을 쓰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약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석회 보르도액을 강하게 쓰면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연 보르도액, 아연을 조금만 섞어주면 돼요. 아연 한 10g만 섞어주면 됩니다. 그게 똑같이 해가지고 아연만 섞어주면 된다. 친환경 강균은 여기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병해충에는 규산염을 많이 쓰면 됩니다. 규산염, 황련, 보르도액 이런 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문고병에는 미생물 있습니다. 미생물. 그 다음에 보르도액. 역시 보르도액 다 써도 돼요. 보르도액. 제충국하고 벼멸구에는 파라핀 오일 섞어주면 됩니다. 제충국하고 파라핀 오일. 그 다음에 흰등멸구에도 제충국 파라핀 오일. 아니면 데리스 파라핀 오일. 님하고 파라핀 오일. 그 다음에 노린제, 먹노린제는 님하고 제충국 쓰면 되는 거고요. 님하고 제충국. 나방류에는 님하고 BT, 아까 BT 미생물 있죠? 여러분 나방류는 다 잘 듣습니다. 님하고 BT하고 섞어주면 됩니다. 주요 외래해충,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혹파리, 가로이, 꽃매미 그런 것들이 전부 외래해충입니다.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것들은 이동성이 제일 문제됩니다. 반드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서너 군데 포위해서 공동 방제를 해야만이 이건 방제가 됩니다. 먼저 고로쇠 나무라든가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목들 주변에 그 나무가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뿌리고 나서 주변 자기 포장 논밭 포장을 포위해 가지고 같이 공동 몇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고압 분무기를 서너 군데서 뿌려버리면 도망 못 가고 거기서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이거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시 고삼 데리스 제충국 님하고 파라핀오일하고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하고만 쓰면 혼용하면 된다 이거죠. 계피, 제충국, 고삼, 님, 데리스 거기다가 파라핀오일 혼용해서 쓰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 제충국, 데리스, 고삼, 몰구슬, 양명아주, 시트로넬라, 계피오일, 님오일, 파라핀오일 이런 것들이 다 혼합제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채소입니다. 채소는
그 유기농 토양 관리할 때 하우스 태양열 소독하면 굉장히 좋아요. 에탄올 태양열 소독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볏짚을 잘게 썰어가지고 깐 다음에 거기다가 로타리 치고 석회 고토를 뿌립니다. 석회 고토. 아까 고토를 뿌린 다음에 헌 비닐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놓고 둘레를 딱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90도 이상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 안에 잡초씨, 병충, 잡초씨까지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귀찮으시면 위에다가 점적간수를 달아가지고 에탄올이 슉슉 나오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방제를 유행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펜을 달아가지고 이 수분을 말려줘 버리면 병이 안 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기는 밀식 아닌 소식을 해야 된다. 질소 비료를 적게 줘야 된다. 지금 병해충 관리 수도작의 병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질소 비료를 옛날에 20kg 주던 것을 6.5kg 줍니다. 그러니까 병이 잘 안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질소 비료 많이 주면 병이 많이 나왔었는데 도열병 같은 것도 문고병, 도열병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질소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다습한 환경 개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자재는 식물 추출물하고 아까 오일, 보르도액, 이건 18번이죠. 보르도액 18, 이거 보르도액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저기가 얼룩이 진다 하면 난황류 오일, 난황류에다 오일하면 병도 방제되고 충도 방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충은 유황합제, 알을 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식초, 목초액이나 오일을 섞어준다 이거죠. 자리공이나 은행이나 오일을 섞어주면 다 잘 죽습니다. 미생물은 아까 BT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님 오일을 섞어준다든가 은행을 섞어줘도 좋고 목초액을 섞어줘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일 종류가 숨구멍을 맥히게 하는 종류가 파라핀 오일이 있고요, 님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유 유제, 그 다음에 카놀라 유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싸요. 기계유 유제나 아까 기계유 유제는 한 3만 원이면 사고요. 그 다음에 파라핀 오일은 한 8만 원이면 한 말, 20말에 20리터에 그러니까 이거 한 말 가지면 오래 쓰는 거죠. 이거 조금씩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카놀라유라고 해서 아까 유채기름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싸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제초는 어떻게 할 거냐. 피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차광, 링을 씌우는 부직포로 깔아버린다든가 되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나 유황, 소금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외, 오이, 딸, 녹임병은요, 웃구름을 적게 주고 열매 솟기를 하고 투강을 좋게 하고 식물 추출물하고 미생물제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가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끈끈이 틀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황산아연을 아까 농약이나 친환경 방지와 친환경 자재하고 황산아연을 반드시 진딧물 방지하는 때는 섞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고 높아집니다. 진딧물은 세 가지 종류가 조팝나무 진딧물, 목화 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이게 파란 진딧물, 까만 진딧물, 빨간 진딧물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것마다 농약 종류가 다 틀려요. 적용하는 농약들이. 그걸 잘 읽어보고 약을 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약계 저항성 이론을 하려면은 그게 1시간 강의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생략하고요. 딸기, 상추, 오이, 토마토, 잎들깨, 친환경 방제는 아까 그거에 준하면 됩니다. 민달팽이는 에탄올 35%, 막걸리, 설탕으로 유인한다든가 남해도르라는 인산철이라고 생긴 게 있어요. 진딧물은 아까 제충국님, 데리스 파라핀, 고사미나님, 황산화연 혼용한다. 그 다음에 파밤나방이나 나방류, BT제를 거기다 섞어준다. 그 다음에 뿌리옥선충은 님 케이크로도 방제가 됩니다. 메리골드를 주변에 심어도 되고요. 고추 탄저병은 보르도액, 구리제, 수산화동이라고 있어요. 쿠퍼제라고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 역병, 탄저병, 쿠퍼 소화제, 농약방에 가면 있습니다. 쿠퍼 소화제, 그 다음 미생물제, 유황합제 이런 약을 뿌리면 됩니다. 역병은 아인산염 만들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제조 사례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르도액, 자, 유산동 400g, 물 400g 1차 혼입을 합니다. 생석회를 또 400g, 물 100L 2차 혼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같이 섞어버려요. 물 100L에서. 이러면 끝납니다. 예? 이러면 4,4식 보르도액이 됩니다. 그러면 88식을 하냐? 유산동을 800, 생석회를 800, 16식, 요즘 많이 쓰는 66식은 그 생석회가 16, 유산동이 6. 그렇게 하면은 지금 와서 사과나 그런 데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생석회는 반드시 90% 이상 순도가 유지되는 거, 좀 질이 좀 나은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동은 98% 순도 유지되는 거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팔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화공약품 사명에 가면은 그거 다 있어요. 그런 거. 석회유황합제는 봄에개를 대가지고 봄에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수원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스피드 스프레이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봄에개를 대고 물 채워가면서 200m를 만든다 할 경우는 생석회 25kg, 유황 50kg, 물 240L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봄에개 되면서 물 넣어주면 이렇게 맑은 유액이 돼서 나온다. 그죠? 황토유황합제는 유황을 가성소다로 녹여버립니다. 가성소다. 거기다 황토 분말 한 주먹, 천일염 한 주먹, 칼슘 분말 한 주먹 넣어주면은 황토유황합제가 되는데, 그때 이것보다는 석회유황합제를 잘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천연유화제는 가성가리 가지고 녹여버리는 겁니다. 가성가리 3.2kg, 물 2.5kg, 거기다가 넣으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카놀라유, 유채기름 18L 한 말, 거기다 넣어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아니면은, 조금만 만들었을 때는, 믹서기에다 갈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가 3일 정도 놔두면 숙성이 돼가지고, 유화제가 됩니다. 전착됩니다, 이게. 이거를 시중에서 너무 많이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간단한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시중에 파는 전착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태여 그거 만들었으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난황류 만들었으면요. 난황류를 만들었으면 이 유화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만 별개로 만들 수 없고요. 난황 한 개 소량의 물을 첨가해서 회전식의 식물성 기름 60 내지 100L를 혼합하면 이게 난황 유화제가 된다. 이거 난황 유화제. 이걸 아까 난황제로도 쓸 수가 있죠. 난황류로도 쓸 수 있지만은 유화제로도 얼마든지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유화제로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천연 유화 비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황류 조제하는 방법. 식용유 60ml, 그러니까 예방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 할 때는 이게 저기가 더 들어갑니다. 식용유가 더 들어갑니다. 식용유는 어떤 걸 써도 되냐면요. 아까 카놀라유, 콩기름,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튀김 닭집에서 튀김 닭튀김 있고 남은 폐유,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 단골집에서 그거 얻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흰자 버리고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노른자만 써야 됩니다. 한 개에다가 식용유 60ml면 한 요 정도 물 반컵 정도 될 겁니다. 3분의 2컵 정도 됩니다. 고놈 식용유 타가지고 이 믹사기에다 갈아버리면 돼요. 믹사기. 그러면 믹사기에다 갈든지 드릴 이런 걸로 갈면 이렇게 하얀이 이렇게 현타객이 됩니다. 현타객.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요거 한 말용은 물 한 말에 이 배부식 분무기로 한 말 이게 탈 때는 요게 식용유를 더 많이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더 탑니다. 물을 그래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물 한 말에다가 20g 타고 그냥 그대로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마요네즈. 난황류 대용으로다가 하면은 흰가루, 녹균병, 제피곰팡이병 다 효과가 있다 이거죠.
고농도로 할 때는 약하게 발생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식용유입니다. 여기는 샐러드 우유네요. 이게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흰자 버린 노른자 여기다가 넣고 이 쉐이커로 이렇게 드릴로 갈아버립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면은 이 믹서기 큰 거 아니면은 믹서기 그거 깨끗하게 닦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해로운 게 아니니까 식용유하고 계란 노른자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믹서기다 갈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한 통 물 한 마리 타가지고 500배로 타가지고 뿌리면 돼요. 500배로 물 타가지고 이걸 500배로 물을 타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흰가루병 응애도 다 죽어버려요. 응애 우리 충도 다 죽는데 그죠. 그 다음에 친놈 안 친놈 녹균병이 이렇게 심합니다. 녹균병이 골치 아픈 겁니다. 흰가루병 녹균병이 골치 아픈 건데 이 난황류로서 깨끗해집니다. 이게 거의 이거 보세요. 친 거 안 친 거 친 거 안 친 거 장미 친 거 안 친 거 이렇게 효과가 거의 흰가루병에는 98%까지 올라가요. 오이 상추 장미에는 녹균병은 88%. 이 녹균병 골치 아픈 거거든. 농약으로도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88, 98. 장미에는 83, 94. 이렇게 효과가 좋다 이거죠. 난황류 조제하는 방법입니다. 마요네즈 조제하는 방법이 간단한 아까 그 설명드렸습니다. 난황류 혼합제를 활용하십시오. 난황류에다 유황가루를 넣어버렸어요. 수화 유황 녹아진 거 그걸 좀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퍼 구리제 하얀 아까 그 파란 색깔 그거 있죠. 그걸 한 250 ppm 그걸 정도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니모일을 한 숟갈만 배부식 분무기에 한 숟갈만 딱 첨가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뿌리십시오. 농약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난황류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난황류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니모일이나 유황가루나 쿠퍼 요걸로 혼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흰가루병, 난황, 유황 이거 4g만 넣어주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기타 병에는 구리 4g만 넣어주면 됩니다. 물 20리터에 구리 타가지고 져서 주면 돼요. 나비목, 그러니까 난황류에다가 고추식가루, 니모일, 에탄올 500리터를 써도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병에 효과가 좋아요. 모든 병에. 난황류 한 말, 고추식 가루 그거 100ml, 니모일 50g, 에탄올 500ml, 500ml면은 그 보통 한 병이 100ml니까 5병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거 5병입니다. 그 다음에 나비모 개충 아까 날아다니는 쐐기벌레 난황류에다 BT제 섞어버리면 최고다. 이게 담배나방, 배추 점나방 추천 농도의 2분의 1만 살포를 해라. 그래서 이런 조성비입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친 거 안 친 거 이렇게 효과차가 뚜렷해버려요. 흰가루병에. 계피에다가 에탄올을 섞든지 계피에다 식초 섞어가지고 잘 넣습니다. 계피에다 식초 녹여버리면 이렇게 이 경동시장 가면은요 한 보따리 5,000원어치만 한 보따리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한 10,000원어치만 사면은 몇 년 씁니다. 이걸 식초에다 우려놓으면 돼요. 아니면 주정이나 에탄올에 우려놔도 잘 우려납니다. 요거 주면은요 모기, 찐득이, 응애 있잖아요. 골치 아픈 응애. 그 다음에 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찜찜하죠. 그럼 이 계피 이걸로 해가지고 주워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여기다가 이런 거 좀 섞어주면 더 잘 죽죠. 그 다음에 에탄올 이용하는 방법, 민달팽이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에탄올 30 내지 45% 약국에서 판 것을 2배로 물 타버립니다. 약국에서 65%짜리입니다. 약국이 65 내지 70%짜리니까 2배로 물 타버리면 30 내지 35%가 돼요. 그러면 요놈을 쳐버리면 다 죽는다 이거죠. 현미식초 300배로 뿌려버리면 다 죽더라 이거죠. 현미식초 300배로. 그 다음에 인산철에다 메타알데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뿌리는 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막걸리로 유인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컵에다 맥주 따라가 유인하는 방법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에탄올만 식초만 이용해도 이렇게 다 잘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백동 아까 할미꽃 뿌리
거기다가 은행잎, 돼지감자 섞어서 진딧물 방지하면 잘 죽습니다. 아주 잘 죽어요. 그 다음에 물 500리터에다가 은행잎 30리터, 백동 30리터, 전착제 10리터, 이거는 저기 아까 그 난황류로 만드는 전착제 만들 수 있는가 그 말씀드렸죠. 여기다 하면은 물 500리터니까 웬만한 과수 다 뿌릴 수 있어요. 물 500리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양을 조절하면 되죠. 물 100리터에 달라면은 이런 5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할미꽃 이게 지금 가면은 그 은행잎이 야산에가 많이 있어요. 은행나무 있는 데가 그걸 꺾어오는 겁니다. 그걸 꺾어와서 주정에 이렇게 열탕으로 쪄버리든지 아니면 주정에 우려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쌉니다. 돼지감자. 이게 추출물도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재배하더라도 한 20평만 재배하더라도 몇 년 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백동, 할미꽃 그 뿌리입니다. 이런 섞어서 우려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요.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이게 효과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은행잎 이제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은행잎 따가지고 여기다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놈 가지고 나중에 쓰는 거고요. 돼지감자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삶아버리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국물만 우려낸 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니모일이라는 거 있죠. 1리터에 한 15,000원 합니다. 그러면 그럼 한 번 칠 때마다 여기다 한 2숟가락씩만 섞어주면 아주 농약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벼 먹노린재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7월 20일경 1차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와서 친환경에 피해가 많거든요. 8월 5일 전후에 2차 방제를 해야 되고 9월 달에 9월 초순경에 3차 방제를 해야 됩니다. 멀구슬 출출명이 중요한데 멀구슬이 없으면 회화나무, 아까 고삼 추출물 다 좋습니다. 제충국을 써도 됩니다. 제충국이 없으면 대리슬 써도 되고 고삼. 그러니까 멀구슬 우리 제일 주변에 옛날에 야산에 많았던 게 멀구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다. 그러면은 대신에 이 대리슬이라든가 고삼을 팝니다. 이런 것들 대신 써도 됩니다. 그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파라핀 오일을 300배로 희석해서 주거나 님 오일을 5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싹 죽습니다. 최근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공, 마늘, 고추, 청양고추를 얘기합니다. 마늘, 돼지감자를 활용해서 천연 살충제를 제조합니다. 목초액을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 목초액 한 말, 자리공 뿌리 간 거 2kg, 마늘 10통, 청양고추 20개. 이렇게 해서 좀 1개월 숙성해놨다가 1000배로 뿌리면 됩니다. 물 1000배로 타가지고, 물 타가지고. 자, 자리공 이렇게 보셨죠? 야산에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한 뿌리면요, 거의 1년 농사, 웬만한 농사 한 뿌리 칠 거 다 나옵니다. 이게 한 뿌리에. 이걸 짝두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여기에 발효 주정에다 우려냅니다. 썰어가지고 우려내 나온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가 돼지감자를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짜작짜작하게 우려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개월 이상, 1, 2개월 동안 해놓으면 아주 숙성이 돼서 좋습니다. 매운 고추, 양파, 마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니모일을 타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500배로 희석하면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고추는 청양고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개 마늘 10통, 청양고추 20개, 여기다 양파 5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열매를 이용하는 방법. 은행 열매, 아까 즙액 만들었죠. 그거 3리터, 니모일 1리터, 유화제 0.3리터를 해서 2개월 동안 놔뒀다가 500배로 사용하는 게 있고, 박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박하즙에. 그 다음에 돼지감자, 자리공, 니모일.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물 20리터에 니모일 40ml, 유화제 40ml, 돼지감자 우린액 300ml. 이렇게 해서 이걸 1000배액으로 사용하면 노린재까지 다 죽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농약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막걸리를 이용해서 민달팽이 잡을 때 막걸리 맥주나 막걸리 이용하는 방법, 비눗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응애 같은 것은요, 응애나 진딧물이 밀도가 낮을 때는 사과 같은 거, 그런데 배나무가 그런데 밀도가 낮다 하면 일기예보를 들어봐가지고 좀 이따 비 온다, 오후에 비 온다 하면 오후 전에 뿌려버립니다. 그 500배로 물을 타가지고 100배나 500, 그 나무에 따라서 100배나 300배, 500배, 그 나무 저기에 따라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그걸 비눗물을 그대로 뿌려버립니다. 퐁퐁을 거기다 분무기 통에다 해가지고 고압분무로 지져버려요. 그러면 응애가 다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응애나 진딧물이 미끄러지면 한 번 미끄러진 놈이 올라가려면 보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도 방지를 합니다. 설탕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요네즈는 아까 말씀드렸고 식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섞어주면 좋다. 그 다음에 배추, 벼룩, 케일 압축 추출물, 케일 추출물이 물 그냥 좋습니다. 배추 흰납이나 벼입벌레, 감 꼭지나 막에는 아까 할미꽃 뿌리에다가 은행잎, 계피, 제충국 섞어주면 잘 죽습니다. 고삼, 마늘, 니모일, 몰구술, 제충국 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잡초관리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는 허용물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려면 낫으로 베든지 뭐 화염 방사기로 터지도록 그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대규모 규모화를 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칭, 예치 이런 여러 가지 외국에는 발달이 됐어요. 이런 기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노는 오리나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잡초 제거를 하고요. 인력 제초를 하거나 비닐 멀칭,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초 제거 기술 방법인데 비닐 멀칭하는 것이 뭐 가장 성역적인 거죠. 그 다음에 참 마땅한 제초 수단이 없어가지고 풀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목초액 2.5리터에다가 요소 2.5리터, 식초 5리터, 에탄올 5리터 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 요겁니다.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천연 제초제를 만들어 쓰십시오. 그런데 제초제 뿌렸다 하면 천연 제초제 뿌렸다 하면 친환경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비료 뿌렸더니 액비 뿌렸더니 다 죽어버리더라. 잡초까지 죽어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다 여기 들어있는 게 그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요소는 화학비료기 때문에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발효 식초 여기다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거 썼다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계란 노른자 가지고 이렇게 달에 5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친환경 허용 물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금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 제초제를 허용을 않기 때문에 비료 뿌렸더니 비료로 뿌렸는데 이게 다 죽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유황 제초제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번잡하기 때문에 아까 그게 요소 제초제 만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짐 로저스가 서울대 MBA 과정에 특강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젊은이들이요. 농대를 가라. 그만큼 농업 중요성, 생명공학의 농업 생명공학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농업 생명공학이 거기서 이 농산물에서 추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농특산물이 그렇게 중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친환경 농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친환경 자재 맹그런 것만 잘 익숙하시면 얼마든지 친환경 농업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이 로봇가 다 농사를 해줄 겁니다. 금방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로봇가 농사를 다 대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예? 지금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지금 10월 말경 11월 달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그거를 맹글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한 1,000만 개나 아마 그걸 사가지고 줄 거예요. 그거 맞고 또 내년까지 또 단계별로 맞습니다. 한 올해 말에까지 해서
4개 내지 5개가 백신이 세계적으로 개발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백신이 나옵니다. 치료제는 우리나라도 곧 나와요. 치료제는. 그러니까 한 백신이 올해 한 5개, 세계적으로 5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 맞는 거, 우리가 이제 일부 정부에서 공짜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금 뭐 정부가 상당 부분을 대고 조금만 돈 내가지고 쉽게 백신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 맞아야 끝날 겁니다. 그 안에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크 쓰면은 거의 90% 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 수칙 철저하게 손 씻기부터 이렇게 잘 지키시면서 마스크 이틀에 한 번씩 K자 붙은 걸 쓰셔야 돼요. 그걸 쓰셔가지고 철저히 하시고 이틀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거 하면은 충분히 코로나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농사 열심히 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